다이스토리. 총 2개의 문제가 포함된 언어 지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훈민정음 초성자는 발음기관을 본떠서 만든 기본자 5자가 있고, 이를 바탕으로 가획의 원리에 따라 만든 가획자 9자와 그렇지 않은 이체자 3자가 있다. 자, 이체자가 그렇지 않다는 것은 가획의 원리를 따르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중성자는 현재 모음에 해당하겠죠? 이 중성자는 하늘, 사람, 땅의 모습을 본떠서 만든 기본자 3자가 있고, 이를 토대로 한 초줄자, 제출자가 각 4자가 있다. 종성자는 이제 받침을 의미하는데, 초성자를 다시 쓰되 종성에서 실제 발음되는 소리에 대응되는 8자만으로 충분하다고 보았는데, 이는 훈민정음 해례본 용자례에서 확인된다. 지금 첫 번째 문단에서는 훈민정음 초성자, 그 다음에 중성자, 종성자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훈민정음 초성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획의 원리에 따라서 기본자에 가획자가 있고, 그리고 이를 따르지 않은 이체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자 5자, 그 다음에 가획자 9개, 그리고 이체자 3개의 자음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초성자에 대한 얘기고요. 중성자 같은 경우는 이제 하늘, 사람, 땅의 모습을 본떠서 만든 기본자 3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를 토대로 해서 초출자와 그 다음에 제출자 각각 4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종성자 같은 경우는 따로 만들지 않고 초성자를 다시 쓰되 실제 발음되는 소리에 대응되는 8개의 초성자를 다시 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훈민정음 해례본의 용자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했네요. 용자례에서는 이들 글자를 위주로 해서 실제 단어를 예를 들고 있다. 예컨대 용자례에 쓰인 콩은, 자, 이때 콩은 아래 받침이 이응이 아니라 이 꼭지이응이죠. 초성자 아음 가획자인 키역의 예시 단어이다. 이 방식을 응용하면 콩은 중성자 초줄자 오와 종성자 아음 이체자 꼭지이응, 옌이응의 예시로도 쓸 수 있다. 용자례의 예시 단어 일부를 정리해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초성자 용자례, 중성자 용자례가 있는데요. 이 표를 보시면은 이 발음 기간에 따라서 아음, 설음, 순음, 치음, 후음, 반설음, 반치음 이렇게 있죠. 아음은 어금니 아자를 써서 어금니 쪽에서 발음이 나는 그 부분을 본떠서 만든 거고, 설음의 설은 혀겠죠. 순음의 순은 입술일 거고, 치음의 치는 이입니다. 그리고 후음의 후는 목청일 것이고요. 자, 이에 따라서 기본자, 가획자, 이체자를 이제 각각의 표로 만들면, 일단은 아음의 기본자는 기역이고요. 여기다가 획을 더하면 키역이 되고, 그 다음에 같은 아음 위치 이체자는 옌니응이 되겠습니다. 설음의 기본자는 니은이고, 여기다가 한 번 가획하면 디귿, 그리고 2번 가획하면 티귿이 됩니다. 순음의 경우 기본자는 미음이고요. 거기다가 한 번 가획하면 비읍, 2번 가획을 하면 피읍이 되겠습니다. 치음 역시 기본자는 시옷인데 여기다가 한 번, 2번 가획을 하면 지읒과 치읒이 됩니다. 후음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자가 이응, 꼭지가 없는 이응인데요. 여기다가 가획을 하면 히읗이 있어요. 근데 이따가 문제로도 나오겠지만 여기에 빠진 단어가 하나 있죠. 여기 여린 히읗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반설음, 반치음은 기본자와 가획자 없이 이체자로만 이루어져 있고요. 거기에는 리을과 반치음이 있습니다. 중성자 같은 경우는 앞에서 확인했듯이 사람, 하늘, 땅을 본떠서 기본절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래야 같은 경우는 하늘을 본딴 것이고요. 은은 땅을 본딴 것이고 그 다음에 서 있는 모형인 이는 사람을 본뜬 겁니다. 자, 이 기본자를 조합해서 처음 최초의 4개의 글자를 만들었는데요. 그게 오, 아, 우, 어가 되겠고 여기다가 다시 조합을 해서 만든 게 제출자거든요. 그래서 요, 야, 유, 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기본자 3자, 초추자, 제출자 각 4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종성자는 따로 만들지 않고 초성자에 있는 글자들 중에서 8개를 가져온다고 했는데요. 그 8개는 기역, 인니응, 니은, 디귿, 미음, 비읍, 시옷, 리을이 되겠습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 중 일부 단어들은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다양한 변화를 겪었다. 여기에는 표기법상의 변화라고 할 수 있는 예와 실제 소리가 변한 예, 그리고 다른 말이 덧붙어 같은 의미의 새 단어가 만들어진 예들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얼음을 얼음으로 적게 된 것은 표기상의 변화로 볼 수 있다. 소리의 변화 중 자음이 변한 경우로는 고티, 이게 이제 고치로 변한 거죠. 그 다음에 절처럼 구개음화를 겪은 유형이 있다. 자, 구개음화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알고 있다시피 트가 모음, 이계열 모음을 만나서 츠로 변하는 교체의 음운의 변동의 현상이죠. 모음이 변한 경우에는 섬이나 소처럼 단모음화한 유형. 자, 우리가 요나 여 같은 것을 우린 이중모음이라고 하는데 그 이중모음이 어나 오처럼 단모음으로 변했죠. 그래서 단모음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리나 턱처럼 아래아가 변한 유형. 이것은 이제 아래아가 소실되면서 일어난 변화라고 할 수가 있겠죠. 물이나 부억처럼 원순모음화를 겪은 유형. 자, 지금 보시면 부억처럼 모음이 우로 바뀌었죠. 자, 은은 입술이 평평하게 펴지기 때문에 평순모음에 해당하고 우는 입술이 오므라들면서 발음이 되기 때문에 원순모음이라고 해서 평순모음이 원순모음화가 됐으니까 원순모음화 될 화자를 써서 원순모음화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노루나 벼루처럼 끄듬절에서 오우의 변화를 겪는 유형 등이 있다. 다른 말이 덧붙어 같은 의미의 새 단어가 만들어진 경우로는 부엉이처럼 접사가 결합한 유형과 지금 여기는 이가 붙은 거겠죠? 갈대처럼 단어가 결합한 유형, 갈과 대가 결합한 그런 유형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산문단에서는 이 단어들이 변화한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먼저 훈민정음의 초성자, 중성자, 종성자를 설명을 하고 그것의 예를 용자리에서 찾아본 다음에 그 표기법상 혹은 소리 변한 예 아니면 다른 말이 덧붙은 예 어쨌든 간에 변화 양상도 같이 알아봤습니다. 자, 이를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1번. 훈민정음의 모든 기본자는 발음기관을 본떠 만든 것이다. 자, 앞에 그 글에서 훈민정음의 기본자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는데 그 기본자는 초성과 중성자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모든 기본자는 발음기관을 본떠 만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자,
중성자든 초성자든 본떠 만든 것은 맞아요. 하지만 초성의 기본자는 발음기관을 본떠 만든 반면에 중성자의 기본자는 아까 아래와 그 다음에 이었죠. 자, 이것은 발음기관을 본떠 만든 것이 아니라 각각 하늘과 땅과 그리고 인간을 본떠서 만들었기 때문에 발음기관을 본떠 만든 것이다 라는 설명은 초성자의 기본자에만 해당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2번, 초성자 기본자는 모두 용자의 예시 단어에 종성에 쓰인다. 자, 초성자 기본자 중에서 종성에 쓰이는 것은 8자로 한정한다 라고 나와 있었죠. 그래서 모두라는 부분이 틀렸습니다. 3번, 초성자 용자래의 가획자 중 단어가 예시되지 않은 자음자 하나는 아음에 속한다. 자, 아까 그 속하지 않는 한 단어를 알아봤습니다. 바로 여기 있는 여린 이읒인데요. 자, 이 여린 이읒은 후음에 해당하는 것이지 아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음이 아니라 후음에 해당한다 라고 고치면 되겠고 어쨌든 간에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4번, 초성자 용자래 중 아음 2차자의 예시 단어는 초성자의 반설음자와 종성자의 반설음자의 예시 단어로 쓸 수 있다. 자, 초성자 용자래 중 아음 2채자 러울을 말하는 거네요. 이 러울은 너구리란 뜻인데 초성자의 반설음자. 자, 반설음자는 이제 리을을 말하는 거고요. 종성자의 반설음자 역시 리을을 말하죠. 예시 단어로 쓸 수 있다라고 했는데 마침 여기 러울에 초성에도 리을이, 종성에도 리을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예시 단어로 쓸 수 있겠네요. 따라서 이번 문제의 정답은 적절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5번도 한번 보도록 하죠. 중성자 용자래 중 초출자 어의 예시 단어는 반치음 이체자와 종성 수는 기본자의 예시 단어로 쓸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중성자 용자래 중에 초출자 어의 예시 단어가 뭘까요? 지금 보시면 초출자 어의 예시 단어 부섭이 나왔네요. 자, 이 부섭은 반치음 이체자와 종성자 수는 기본자 예시 단어로 쓸 수 있다 했는데, 자, 반치음 이체자가 어디 있는지 찾아보면은 여기 있네요. 자, 요건 맞습니다. 하지만 종성자의 수는 기본자 예시 단어로 쓸 수 있다고 했는데, 자, 종성자의 수는 기본자는 비읍이 아니라 미음이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비읍이 쓰였기 때문에 반치음 이체자의 예시로는 쓸 수 있으나 종성자 수는 기본자 예시로는 쓸 수 없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문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중세국어 단어의 변화 양상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 윗글에 해당하는 부분을 잘라서 왔어요. 지금 그 윗글에는 A에서부터 E에 해당하는 그 밑줄이 쳐져 있는데 각각의 예시에 해당하는지의 일치 여부를 묻는 질문입니다. 1번 보겠습니다. 별이 딘, 별이 진. 자, 여기서의 D는 A에 해당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A는 국외음화를 통한 변화를 얘기하고 있죠. 자, 그때 D이 진으로 바뀐 이유는 후행하는 이모음에 의해서 앞에 오는 디귿이 지읒으로 바뀌었기 때문이죠. 자, 우리는 이것을 국외음화라고 하기 때문에 A에 해당하는 예시가 맞겠습니다. 2번 서울 겨샤, 서울 계셔에서의 셔울은 B에 해당한다라고 했는데요. B는 단모음화로 인한 변화를 얘기하고 있죠. 자, 이때 셔울이 서울로 변한 것은 여가 어로 이중모음이 단모음으로 변한 예시가 되겠죠.
따라서 단모음으로 변한 단모음화 유형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맞고요. 3번 풀우희의 풀은 C에 해당한다 라고 했는데 C는 원순모음화에 의한 변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풀이 현대에서는 풀로 변했죠? 의가 우로 변했으므로 평순모음인 의가 원순모음인 우로 변했다고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원순모음화를 겪은 유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4번 산거미가 산거미로 바뀌었는데 그 거미는 D에 해당한다 라고 했습니다. D는 부엉처럼 접사가 결합해서 같은 의미의 세 단어가 만들어진 경우이거든요. 근데 지금 거미가 미로 변한 것은 여기에서 뭔가 어떤 접사가 붙은 게 아니죠. 어떤 의문의 변화가 일어난 거지 어떤 형태가 덧붙여져서 변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D에 해당하는 게 아니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네요. 5번 닭잎의 닭은 이에 해당한다 라고 했는데 이는 갈대처럼 단어끼리 결합해서 같은 의미의 세 단어가 만들어진 경우거든요. 자, 지금 보시면 닭이 닭나무로 변했어요. 자, 그러면은 닭과 나무 서로 단어가 결합해서 결국에는 닭이 의미하는 거나 닭나무가 의미하는 게 같잖아요. 똑같은 나무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단어가 덧붙여져서 같은 의미의 세 단어가 됐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유형이 맞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종합해 봤을 때 이번 문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